현재 영국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영국 뉴스를 보면서 한국도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국의 충격적인 근황.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영국의 확산세가 심각하며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를 잠재우려는 당국의 의지가 있습니다. 영국은 기존의 3단계 봉쇄 단계에서 앞으로 백신과 함께 코로나를 잡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곧바로 대중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쇼핑센터에 갔으며 특히 젊은이들은 최대한 백신이 주는 안락감을 누리기 위해 3355 모여 미팅을 즐겼습니다. 영국의 유명 백화점인 헤롯 앞에는 인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려든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숫자가 마스크를 거의 하지 않은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기자가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질문을 던지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니까요 라면서 이제 영국이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백신이 강력하게 작동할 거라고 믿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 접종의 노력을 잠시 뒤로 하고 어제자로 보리스 총리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리스 총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코로나 관련한 새로운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리스 총리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가 한 발표 내용을 대략 요약해보면요. 현재 영국 런던의 남부와 동부에서 지난주에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고 있는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전문가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일어났고 이것이 코로나 재생산 지수 R을 0.4 이상 증가시켰으며 이것이 영국 사회의 주된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고 게놈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석은 거의 70% 확실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또한 백신이 이 새로운 변종에 덜 효과적인가 확인하려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작업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두세 차례 주최했고 변종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런던의 남동쪽과 영국의 동쪽 부분을 티어 3에서 티어 4, 4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3단계보다 다양한 제한이 더 추가가 되며 4단계 지역에는 일부 지역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4단계가 내려지는 지역 외에도 변종 바이러스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최대한 3단계 지침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여행이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4단계 지역은 여행이 금지됩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두렵습니다만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며 현재 변종 바이러스가 극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크리스마스 이전 갑작스러운 발표를 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4단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조치이므로 훨씬 더 강한 제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사회의 크리스마스는 연중 가장 큰 행사로 보통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이는 시간이라서 따라서 이번 결정은 보리스 총리도 발표하면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임을 막는 조치 자체가 지지율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보리스 총리는 불과 3일 전 정도만 해도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못 보내는 건 비인간적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서 이러한 발표는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영국인들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거센 바이러스 확산 속도에 백신마저 당장은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좌절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문제는 백신 접종은 아직 매우 부분적으로만 시작되었고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이후에 효과가 강화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1, 2차 나눠서 투여됩니다. 면역은 1차 이후로도 강력하게 진행되긴 합니다만 2차 접종에서 면역 보조제를 맞음으로써 더욱더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아무리 성능 좋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데다가 너무 적은 숫자만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백신 맞기 시작했으니 괜찮다라는 방임에 가까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효과는 아직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빌 게이츠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겨울이 시작된 향후 수개월이 가장 힘들 것이라며 백신 접종이 완성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고 적어도 수개월은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면역 형성보다 바이러스 퍼지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일본에서 정반대로 해석을 하며 한국이 문제라는 뜻밖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한국 백신 국어라는 신세.
현재 일본에서는 정반대로 백신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다른 국가들은 뒤로하고 한국 자체가 문제가 생겼다며 이에 관한 뉴스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신이 있어도 방역은 지속돼야 하는 것이며 백신 접종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있어 전문가들은 최소한 1, 2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한국이 백신 구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며 구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구걸까지 하냐는 보도가 나가냐고 하면 다음과 같은 뉴스가 보도되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일본 한 언론은 한국이 코백스에서 백신을 1000만 개 정도 확보했다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봄인 3, 4월 정도에 입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화이자나 모더나의 구체적인 입고 소식은 없으며 그 가운데 백신 국제연합인 코백스에서 백신 물량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백신 국제 관련 기구로 백신을 모아 세계적으로 분배합니다. 여기서 1000만 명 분이면 그래도 한국의 고위험군을 비롯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독특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도상국 백신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영국 DPA 통신은 코백스가 20억 회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이 중에 12억 회분을 개발도상국인 92개국에 공급하겠다는 뉴스를 인용하면서 한국 같은 K방역으로 자랑하고 있는 국가가 개발도상국 백신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세계 최고 K방역 아니던가 백신은 필요 없을 텐데 라며 한국이 사실상 개발도상국이 절실한 백신을 가져간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왜 백신 계약을 안 해서 한국이 민폐를 끼치냐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코백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WHO와 감염병 혁신연합 등이 설립한 기구로 국가별로 일정한 쿼터가 있습니다. 한국도 코백스에서 받을 수 있는 물량이 1000만 개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은 화이자도 없고 모더나도 없다 그러더니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받는 코백스 백신에 구걸하는 신세라면서 한국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처음으로 뭔가에 앞섰다는 생각이 들자 우익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공격에 나선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코로나를 제대로 막지 못했고 연일 최고 1 확진자를 갱신하며 사실상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까운 한국은 잘하고 서방 언론에서 극찬하니 이제는 뭔가 구실을 찾고 있다가 백신 확보가 늦는다는 소식에 이제 백신 구걸까지 하고 있다면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일본도 많은 물량의 백신이 빠르게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본격적인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 봄 시즌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정치인부터 해야 한다며 접종을 꺼립니다. 각종 전문가들은 한국이 백신 계약을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많은 백신들이 생산될 예정이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접종이 진행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더 나은 백신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면서 좋은 백신을 맞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일본이 마치 한국이 큰일 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닌데다가 최대한 방역 단계를 올리면서 백신을 신중하게 접종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7일 기준 2,000명을 넘어서고 미국은 77명이, 프랑스는 148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하려는 등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 이탈리아 항인회와 이탈리아 유학생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지난 9일부터 속속 취소되고 있어 귀국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탈리아 항인회는 15일부터 이날까지 귀국 전세기를 마련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인회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이면 21일 로마에서 인천으로 대한항공 임시 항공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전세기 제공은 아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예약한 항공편도 취소되고 있어 현지 유학생들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이탈리아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지난 9일부터 셔틀버스 계속 운행하나 네덜란드와 폴란드 항공 등이 다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있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귀국을 하더라도 우한 교민들이 2주 동안 격리됐던 것처럼 격리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학생 커뮤니티에는 개인적으로 우한에서 내려온 후 2주 격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 여행 한국인 확진 케이스도 많은데 유학생이면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는 파리와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는 항공편의 경우 운영이 수시로 연기되거나 취소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전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15일간 이동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교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파리에 거주하는 교민 A씨는 마스크는 3주 전부터 정부가 막아서 사지 못하고 있다며 아픈 사람만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A씨는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는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확진자 급증 속도가 너무 빠르기는 하다며 는 정부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쓰지 않아서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끊길까 봐 전전긍긍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 이용자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자꾸 들어오라고 하신다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한국에 돌아갔다가 프랑스로 다시 못 돌아올까봐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미국을 결정했다는 다른 이용자는 공부야 다시 하면 되지만 아파도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내 나라에 있는 게 낫다는 답변을 달았다. 정부에서 프랑스에 전세기를 보낼 가능성을 묻는 글도 잇따랐다. 해당 글에는 아직 한국행 비행기가 모두 취소된 것도 아니고 다른 국가로 경유해 돌아갈 수 있어 별다른 안내가 없는 것 같다며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으면 최대한 이달 내로 귀국하는 게 최선일 것 같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국 애틀랜타주에 거주하는 교민 B씨는 주변의 몇몇은 한국이 더 안전한 것 같다며 한국으로 부모님만이라도 보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휴지를 사러 갔는데 생필품이 아무것도 없어서 마트 5군데를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인도 찬사 한국이 제일 안전, 자랑스러워하는 것 당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물었다. 미국의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답했다. 우리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다만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며 기본 절차를 확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24일 밤 청와대가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전화 통화 내용이다. 같은 날 백악관도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응을 막기 위한 양국 각자의 노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의 이러한 통화 외교가 처음은 아니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4일에만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사우디 왕세자, 스페인 총리와 통화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이집트 대통령, 터키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스웨덴 총리 등 각국 정상과 통화하며 코로나19 관련 국제 공조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0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를 포함하면 총 10여 개국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엔 요즘 성업 중인 콜센터란 제목의 익살스러운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다음 날인 25일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회와 시당국이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시약 2만 개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MBC가 미 로스앤젤레스 지역방송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 생산업체인 시즌이 LA에 판매하기로 한 시약 2만 개 판매액은 미화약 125만 달러, 우리 돈 15억 3,800만 원. 이 진단 시약은 LA 응급의료요원과 전문 의료진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LA 행정당국은 향후 시즌과 더 큰 규모의 계약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우리 코로나19 진단 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는 총 47개국에 달했다.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도 39개국이나 됐다. 지난 15일 한국 진단키트 신뢰성 논란을 제기했던 나 전 의학 전문 기자 홍해걸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장비 지원 요청과 더불어 머쓱해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날 시즌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 치약 개발 업체 대표들에게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코로나19 방역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다며 일선에서 뛰는 관계자들, 즉 국민들에게